같아요. 제가 지금 다 이게 지금 예전에 계셨던 분들 같긴 네. 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죠? 처음이신 것 입학. 같지는 않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우리가 어머님들 질문 마이크를 켜고 아니면은 저 채팅창에 질문을 일단 받으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서희 다인에도 보니까 여기 계시고 저기 이게 조금 이제 여러 가족들이 섞여 있어서 어떻게 중점을 두고 그죠? 어느 에, 부분이 제일 궁금하신지 질문을 네, 질문을 좀 서희 받아볼까요? 다희 엄마도 예, 그러니까 뭐 세인트 메리 쪽 혹시 이제 오늘 저 카톡에서 저번에 이제 줌 박람회나 뭐 이런 거를 봐셨던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을 최대한 줄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혹시 궁금하신 내용들 오른쪽에 채팅방이나 뭐 지금 말씀으로 바로 하셔도 됩니다. 조기 여기도 유학 비용 같은 거를 한번 볼까요? 다 한 번은 다 들으셨을 것 같아요. 여기 그죠? 보면 네. 여기도 그렇고 네. 질문이 없으시네? 그냥 우리가 바로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아까 똑같은 내용인데 저희 아까 좀 전에 일부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4월 입국, 7월 입국, 10월 입국하는 이런 안내문을 지금 현재 모든 학교에다가 입학 신청하고 지금 귀국, 그러니까 뉴질랜드로 이제 오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가족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 이제 각 월마다 준비해야 되는 거 이런 내용들을 설명을 해드렸고요. 뭐 지난 일부 내용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다시 보기 유튜브에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4월, 7월, 10월 달에 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에 가서 다시 보기해서 일부 내용도 다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뭐 개인적으로 질문한 것들은 단기 어학연수 지금 궁금하시네요. 그러니까 7월이나 뭐 10월이나 단기 어학연수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7월에 이제 단기 어학연수로 오시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거는 이제 단기로 오는 거기 때문에 전혀 비자가 필요 없으세요. 그래서 한국에서 물론 어느 학교로 갈지 정도 상담을 하시고 저희가 물론 입학 허가서 받아서 드리기는 하는데 학비 내시지 마시고 저희가 한국에서 받는 등록비만 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 한국에서 내는 학생 한 명일 경우에는 25만 원, 학생이 30만 원, 50만 원. 그 다음에 두 명인 경우에는 5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학비는 여기 와서 내셔도 돼요. 그래서 단기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서류도 일체 필요 없으시고 일단 그것만 수송하시고 학교 정하시고 여기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다 해드려도 돼요. 12주 단계인 경우에는. 저희 이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스쿨링하는 7월 25일부터 네. 텀 3 학기니까 이때 와서 개인적으로 와서 10주 그때 3학기가 10주거든요. 10주를 다니고 그냥 바로 한국 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거 가능하고요. 그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뭐 6주든 8주든 10주든 그런 단기만 쫙 있고 한국에 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유학원에서 따로 특별한 캠프도 만들어요. 단기 영어 캠프는. 그래서 예를 들어 6주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6주 캠프에는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학교도 6주간 다니고 주말에 액티비티도 하고 그 다음에 방과 후에 영어 수업까지 넣어서 풀 패키지로 하나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는 이제 참가 연령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몇 살, 보통 이제 초등학교 보통 5, 6학년, 가장 어려도 초등학교 5, 6학년, 저희들은 이제 추천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부터인데, 요 학생들 그룹으로 한 5명, 뭐 8명 정도 이렇게 묶어서 같이 와서 여기서 단기 캠프 하고, 뭐 숙소는 뭐 키위 가정이나 한국집에서 다 분산이 돼서 지낼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는 그런 단기 영어 캠프가 있고 단기 어학연수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 이 캠프는요. 10세 미만일 경우에는 어머님이 같이 들어오셔야 되고요. 10세 이상인 경우에는 아이 혼자 단기 캠프 보내실 수 있어요. 근데 단기 어학연수 뭐 비용 같은 것도 뭐 저희들이 이제 캠프를 짜거나 스쿨링은 좀 간단하고요. 그거는 학교에서 단기 학생용 수업료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로 연장하지 않고 단기만 딱 있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학교에서 따로 입학 허가서하고 학비 고지서를 받을 거예요. 보통 이제 일주일에 보통 한 3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일주일에.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서 학비만 그다음에 플러스 이제 홈스테이 비용이 추가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고지서를 받아 갖고 저희들이 한국에 보내드립니다. 보통 이제 쇼텀으로 저희가 단기를 짤 때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짰었냐고 그러면요. 방학이 이제 2주니까 그 2주 동안에는 이제 방학 프로그램이 여기 아이들 헐리데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여기 키위 아이들 중에서 부모님들이 일을 하시는 경우에 가는 이렇게 방학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아이들을 등록시키고 방학 동안에 그 아이들하고 이제 노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거 2주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한 4주 정도를 학교에서 그 실제로 반에 들어가서 이제 인터내셔널 학생으로서 학습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보통 2주나 6주, 그러니까 6주나 또는 뭐 그거보다 조금 길게 하면은 이제 2달 정도, 그러니까는 이제 10주 정도의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짜 있는데 주말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캠프라든지 어떤 액티비티라든지 이런 거를 짜드리는데 학교에 4주 다니는 동안은 그냥 여기 롱텀으로 다니는 학생들하고 똑같은 어떤 프로그램을 이제 경험하실 수 있는 거죠. 지금 비용 부분. 그리고 이제 혼자 오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단기인 경우에 저희가 여기 키위 홈스테이를 찾아줄 겁니다. 아니면은 이제 저희가 한국 홈스테이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한국 홈스테이도 따로 알아봐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프로그램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달라지는데 저희가 여기는 아무래도 좀 개별주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에 따라서 언제 도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좀 맞춰서 진행을 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4주로 단기 프로그램이 들어갈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아직 이제 영어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학교에 있는 이솔 선생님이 그러니까 영어 보충 수업을 좀 더 많이 시켜주지 않으실까 싶어요. 이제 그룹으로 소그룹으로 만들어 가지고 학교 교실에서 하는 수업도 있고 따로 소그룹으로 이제 수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마 이런 쇼텀 프로그램을 하는 거는 저희 아카데미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이제 그 프로그램까지 저희가 같이 합쳐가지고 아마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그거 짜면은 이제 알려드릴 거잖아요. 12월에 지금 질문이 이제 12월에 혹시 단기 예. 어학연수 가능하냐 그런데요. 근데 12월 이제 올해 학기가 12월 15일이면 끝나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여름 방학 긴 한 7주 정도 되거든요. 1월 31일까지 긴 여름 방학 기간이에요. 그래서 12월에는 보통 이제 아무런 캠프나 어학연수가 가능하지 않고요. 대신에 이제 내년 1월로 넘어가면 내년 이제 그 전에 예전에는 1월에 영어 캠프를 했었어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1월 10일부터 1월 말까지 방학 중이잖아요. 이때는 이제 뭐 그 우리 영어 학원이 있습니다. 영어 학원에서 영어 학원을 오전에 영어 수업을 듣고 오후에 다른 액티비티 뭐 체험, 여행 이런 걸 하는 1월 달에는 그렇게 한 2, 3주 정도 보내고 2월 달에 학교가 개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2월 1일 날부터 학교에 가서 또 3주 정도는 뉴질랜드 학교 수업도 체험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6주짜리 정도는 예전에 1월하고 2월을 묶어서 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12월에는 물론 입국은 가능해요. 이제 최장 3개월까지는 체류 가능하니까 12월에 와서 엄마랑 애들이랑 여행하고 놀다가 1월 달에 영어 캠프 참가하고 2월 달에 학교 좀 다니고 이렇게 한국으로 귀국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가능합니다. 단기 어학연수라는 개념은 이제 학교에 가서 스쿨링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7월 25일에서
텀 3 학기가 7월 25일에서 9월 30일까지니까 그 10주간에 내가 원하는 만큼 학교를 다녀도 되고요. 10월 17일부터 마지막 텀 4 학기 시작되니까 그때 와서 내가 원하는 기간 뭐 5주, 6주, 10주 요 다니다 가셔도 되고, 그런 거 이외에 또 다른 별도의 7월 겨울방학 영어 캠프, 한국 여름방학 영어 캠프가 또 따로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단기가 여기 좀 계실까요? 또 다른 분들은 그러니까 단기가 완전히 그룹으로 해서 이 그룹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학생들도 그 다른 그 반이 있는 그 학교로 가기 때문에 학교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개별적으로 좀 더 개인적으로 맞춰 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혹시 가디언 관리형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 이제 그 학생이 혼자 와서 예를 들어서 단기로 학생만 보낼 거냐, 엄마랑 같이 올 거냐, 이것도 한 가지 문제예요. 아까 올리브 실장님 얘기 드렸지만 만 10세까지는 부모님이 같이 오셔서 단기라고 해도 엄마가 같이 계셔야 학교 입학이 가능하고요. 그 이상은 학생 혼자서도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한국에서 초등학교 6학년이고 중학교 1학년이다. 일단 한 6주나 8주 정도 뉴질랜드에 보내서 혼자 영어 어학연수를 하다가 아이가 좋아해요. 보통은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학교도 재밌고 한국에 안 가거나 여기서 계속 유학 연장하고 싶어. 이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그것도 가능하거든요. 단기로. 그러면 저희들이 추가로 학비를 내고 비자 연장하고, 그다음에 우리 유학원에서는 이제 아이들 관리형 유학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앤드류 선생님이 생활 관리도 해주고 학원에서 아이들 학업 관리 진학 지도하는 요 아래 이제 유학 지금 비용표 아마 보이실 거예요. 관리형 유학이라는 예상 비용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비도 이제 6개월이나 1년을 추가로 내야 되고, 그다음에 비자 신청해야 되고, 유학생 보험은 어차피 단기든 장기든 꼭 있어야 되고요. 의료 보험이. 그다음에 홈스테이는 뭐 뉴질랜드 가정이냐, 이건 학교에서 추천해 줄 거고, 그다음에 한국인 가정은 저희들이 이제 뭐 안전한 집안 가족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간만큼 6개월, 1년이다 이렇게 연장하실 수 있고, 평균적으로 한 1년 유학하는 비용은 뭐 학비하고 홈스테이를 다 합쳐서 한 3천만 원 정도면 보통 학생들이 1년 동안 여기서 학비, 생활비, 뭐 우리 유학원 관리비, 학원비 다 포함해서 맥시멈 학원비까지가, 좀 학원비를 얼마큼 쓸 거냐의 문제인데, 한 1년에 3,500만 원 정도면 아이들이 한 1년 동안 현지 학교에서 유학할 수 있습니다. 학생 혼자서 올 경우죠. 네. 저희들이 이제 유학원으로서 저희가 가디언을 이제 그러니까 가디언 관리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중간에서 학교하고 조율, 그다음에 홈스테이하고 조율, 그다음에 학원하고 조율, 모든 거를 다 저희가 중간에서 이렇게 연결고리 역할을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디언 학생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을 포함한 이런 그룹 카톡을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뭐 달마다 리포트도 보내드리고요. 아이들 발달 사항이라든지 병원을 갔다든지 홈스테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든지 이런 모든 일어나는 사항을 그러니까 매일 보고를 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부모님하고 홈스테이하고 그다음에 학교하고 이제 여러모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계시지만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아실 수 있어요. 아마 뭐 우리 인터넷 카페나 뭐 유튜브 같은 거 예. 많이 보셨으면은 저희들이 어떻게 여기서 학생들이 어떻게 네. 지내는지 아마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뭐 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 마이크 켜고 바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뭐 오른쪽에 카톡 채팅방에서 질문 남겨놓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속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뭐 지금 아마 이런 어학연수다, 뭐 아니면은 혼자서 유학하는 관리형 유학이다, 이런 거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이냐, 현지에서 가디언이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현지 부모님 대리하는 가디언들, 이런 거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상당히 좀,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아이들 안전이고 아이들이 건강 아프지 않고 그다음에 잘 마치고 또 그다음에 재밌게 잘 지내고 그리고 한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들 유학원이 이런 부분은 경험이 굉장히 많지 않아요? 네, 많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여기 보내놓고 제일 걱정하시는 게 아이들이 아플 때, 힘들 때 이제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병원 통역도 가고 아이들 데리고 뭐 심지어는 치과 진료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또 타오랑가가 굉장히 안전한 곳이에요. 그 큰 대도시처럼 뭐 이렇게 아이들이 밤에 나가서 놀 수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아요. 어떻게? 네. 아까 일부에 사탄 질문인데요. 네. 사진 한번 보시고. 네네네네네네네. 그 지금 아까 이거 일부에서도 똑같이 한 내용인데요. 그 네. 아까 그 7월에 관광 비자 비지터로 일단은 들어왔는데 이제 여기서 바로 우리가 비자 신청을 대부분 할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 처음에 체류할 수 있는데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면 이민성의 비자를 신청을 해도 여기 안에서 받을 확률이 사실은 굉장히 높긴 해요. 네. 이게 좀 높긴 한데, 만약에 이제 그게 만약에 10개 중에 혹시 하나라도 뭐 안 될 걸 가능성, 그 이민성 업무가 이민 담당자 개인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존하기 때문에 어떤 담당자가 내 비자를 승인하느냐 기각하느냐는 그 사람 정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게 불안하다, 만약 10% 정도의 리스크가 때문에 외국으로 나간다, 호주나 뭐 예를 들어 남태평양 사모아나 피지에 가서 내가 한 일주일 2주일 놀면서 비자를 받아 갖고 들어온다, 이거 가능한 플랜이긴 한데요. 문제는 그 비자 심사 기간이에요. 어떻게 정도 되죠? 비자 심사가 뉴질랜드 보통 우리가 학생 지금 비자 보내면 평균 비자 나오는 기간이요. 지금은 4주 정도 됩니다. 네. 근데 뭐 그리고 최대 뭐 우리가 8주 정도까지는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언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정해진 타임 테이블이 있는 게 아니고 비자가 이게 들어오면 그거를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양에 따라서 심사를 하게 돼요. 근데 보통 빠르면은 뭐 4주 한 달이면 나올 때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뭐 6주, 7주, 8주만 해도 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 나갔는데 과연 그게 이제 외국에 나가서 호주나 뭐 어디 피지나 뭐 이런 데 가서 만약 한 달 이상 정도를 계실 수 있다라고 그러면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대신에 이제 한국으로 가시는 분들은 뭐 일단 한 2달 정도는 그럼 한국에 가서 비자를 기다렸다가 2달 뒤에 들어온다, 이렇게 계획을 하시라고 보통은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집을 다 정리하고 들어오신다고, 만약에 이제 7월에 오실 때 한국집까지 다 정리하신다, 이러면은 사실은 저 같으면은 7월보다는 10월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한국집까지 다 정리하고 완전히 뉴질랜드 현지에서 계속 체류할 계획이다 그러면 10월 달에도 비지터 비자로 오셔가지고, 물론 이제 이게 이제 한 가지 변수는 이민성의 학생 비자 수속을 지금 현재로서는 10월부터 다시 재개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민성 비자 업무를 뭐 7, 8월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면 제일 좋은 케이스인데,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현재 상황으로 뭐 비지터 비자 와서 3개월 먼저 있고 그 다음에 현지에서 비자를 연장한다라는 확률은 7월보다는 아마 10월이 10월, 좋을 것 같아요. 네. 10월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국까지 다 정리하니까 한국은 못 그죠.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 아무래도 이렇게 돌아갈 곳이 정하고 오실 때의 위험 부담하고 전혀 이렇게 오셔가지고 한국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는 약간 좀 이게 불안한 게 그러니까 더 걱정이 더 많으실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라면 10월에 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거의 확실하게 비자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10월이라는 네. 거는 우리가 이민성에서 비자 신청을 접수하는 달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가령 뉴질랜드 이민성 해외 사무소가 지금 10월로 발표돼 있지만 9월이나 8월부터 시작한다라고 그러면 뭐 그때부터 그냥 바로 비지터 비자로 먼저 입국해서 있고, 그 다음에 3개월은 여기서 단기로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비자 비자 신청을 하면 뭐 굳이 외국에 다시 나갈 확률은 거의 적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들어요. 네. 사실 내년 비자는 11월에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일찍 비자 들어가도 됩니다. 비자 관련은 사실은 이제 어학연수는 사실 단기간의 어학연수는 사실 비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죠. 당연히 비지터 비자 가지고 3개월 체류할 수 있고 그 3개월 동안 안에 공부하는 건 법적으로 다 허용이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비지터로 와서 이제 장기 학생 비자로 변경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얘기 드리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저희들이 이미그레이션 그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다음에 저희들 경험으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뭐 그거는 그동안에 이제 여러 예. 케이스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드바이스를 뭐 확률이 뭐 어떻게 된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저희들이 이제 그 이민법에서 얘기돼 있는 것들을 통역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는 차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이민성에다 비자 신청을 부모님들이 직접 본인이 하시는 거고 그 판단은 이민성 개인 직원의 전적인 판단에 따라서 나온다. 이런 부분들은 좀 먼저 알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안정되게 신청하시는 것들이 제일 좋다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단기로 오는 부분들은 사실 7월에 오셔도 되고 그죠? 10월에 오셔도 되고 단기는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지금 12주 동안. 만약에 그래서 이제 뭐 한국의 여름 방학이 끝나고 2학기가 보통 8월 중순에 시작되죠. 8월 중순 1학기까지 하고 그 그러니까 정도 1학기까지 지금 이제 뉴질랜드에 오실 계획하시는 분들은 1학기까지 일단 마치고 2학기 아마 조금 빨라질 겁니다. 10월 달도 분명히. 그래서 아마 2학기는 한국 다니지 않고 8월이나 9월 정도에는 뉴질랜드에 비지터로 오실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7월부터는 지금 현재는 6월부터는 가능한데 장기까지 만약에 고민하시면서 오실 때는 뭐 2학기 8월, 9월, 뭐 10월까지는 가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에 오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저희들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 싱가포르 여기 타오랑가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 싱가포르나 심지어 인도나 뭐 저 베트남 이런 데서 계시던 분들도 거기서 단기로 공부하다가 아 여기 아닌가요 이러면서 이제 뉴질랜드로 건너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나라들도 다 그러니까 뉴질랜드 이민성 지정 병원은 다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 큰 도시에 가면. 그래서 사실 이제 뭐 호주로 가든 뭐 피지나 이런 데도 당연히 있을 거고요.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데 가도 베트남 어느 도시로 잠깐 여행 삼아서 나갔다 오시는 그 나라에서 신체 검사도 다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병원들이 다 있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뭘지가 그죠? 이게 그래 지금 뭐 우리가 여기가 지금 단기 어학연수하고 가디언 관리형 유학 그다음에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네. 아마 새로 오신 분들은 지금 말씀하기가 조금 뭘 물어볼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유튜브 채널에 그동안에 이제 가 보시면 아주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유학 준비 단계, 유학 비용,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차근차근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물론 뭐 인터넷에 자료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처럼 이렇게 준 박람회 했던 것들 녹화해서 유튜브 채널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개인 카톡으로 다 연결이 가능하니까 언제든지 보이스톡이나 카톡 다 주셔도 되고요. 한 가족의 경우 네. 단기 연수 비용과 1년 연수 예상 비용. 3인 가족 기준으로 1년 연수 비용은 지금 여 위에 좀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뉴질랜드 유학 비용 보면은 그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유학 비용표 상방 우회 쪽이 이제 엄마랑 아이들 보통 2명 같이 왔을 때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학비는 학생 한 명당 1,000만 원이고요. 보통 초등학생 기준으로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까지 가요. 고등학생들은. 그래서 보통 1,000만 원 학비가 2명이면 2,000만 원이죠. 1년에.
그다음에 이제 생활비로 보통 집세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쓸 거고 식료품이나 뭐 생필품 사는데 한 200만 원 쓸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보통 한 400만 원 400만 정도 원. 들어가면 연간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생활비가 한 5천만 원, 아이들이 학비가 1천만 원이나 2천만 원 더해요. 그다음에 정착하는 데 처음에 들어오는 왔을 때 이제 살림살이하고 자동차 사는데 보통 1천만 원 이상이 들어갈 거예요. 1천만 원이나 2천만 원 들어가요. 그래서 첫 해는 보통 한 8천만 원 정도, 8천에서 9천 정도는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살림이나 자동차를 안 사기 때문에 그런 비용 없이 이제 순수하게 보면 7, 8천만 원 정도면은 이제 1년 유학 비용이 되고요. 장기는 그렇게 되고 단기 어학연수는 3개월 어학연수 하는 비용이 상당히 좀 비싸요. 왜냐하면 이게 장기 렌트집이 아니라 물론 이제 저렴한 집도 저희들이 찾아볼 수 있겠지만 집값이 임시 숙소 뭐 홀리데이 하우스나 뭐 에어비앤비나 이런 데 가다 보면 조금 비싸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예년에 저희들이 볼 때 3개월 잘 놀고 여행하고 어학연수하고 3개월에 한 2천만 원 이상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습니다. 학비, 뭐 생활비, 숙박비, 뭐 항공비 이런 걸로 했을 때 보통 한 2천에서 2,5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겁니다. 조금 플러스 감안해야 되는 게 지금 코로나 이후에 물가가 조금 많이 상승을 했어요. 아마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요 내용 말고 또 있었나요? 단기 어학연수하고 1년 어학연수 비용은 이렇게 돼 있고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앤드류 선생님? 네, 네, 네. 뭐 이제 간략하게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보통은 이제 장기로 오시는 경우에 한국에서 비자를 수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비자를 받아서 입국을 하시면 저희가 오클랜드 공항으로 모시러 가고요. 그다음에 공항에서 내려오면은 그 이제 한국에서 미리 이제 집을 찾아서 또는 집을 인수를 하고 바로 이제 그 고르신 집으로 그 계약되어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저희들이 여기서 사는데 이제 정착하시는 거에 대한 모든 거를 거의 도와드린다고 볼 수 있어요. 운전부터 해가지고 뭐 전기이체, 자동이체라든지 생활에 관련된 모든 서비스들을 저희가 여기 현지 유학원으로서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착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정착비 한 번만 내시면 여기서 생활하시는 동안 5년이든 8년이든 계시는 동안 계속해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엄마랑 아이들이 왔을 때 이제 저희들이 하는 일이죠. 뭐 입국 전에, 그 다음에 타워랑가 이제 처음 도착하셨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유학 기간 내내 저희들이 도와드릴 거고요. 병원이나 학교 상담이든 뭐 비자 계속 연장이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귀국하실 때도 일이 참 많더라고요. 우리 이제 네, 계속 진짜. 네. 교육할 때 예. 렌트집도 정리해야 되고 청소하고 보증금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 학교 서류도 준비해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유학원 그 가족 케어 서비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미만 가족들을 위한 비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3개월 이상 되면 이제 한 번만 딱 뉴질랜드 유학원에 그러니까 우리 유학원에 납부하시면 2년이든 3년이든 계시는 동안 저희들이 뭐 추가로 받는 비용은 없고요. 처음에 이제 이 학교 입학 수속할 때 그때 계약금만 먼저 주시고 나중에 이런 가족회원 수수료는 나중에 뉴질랜드에 오셔서 저희들 직접 보고 마음에 들면 그때 주시면 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저희들 네. 패키지고 그다음에 학교 선정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저희가 상담을 해보고요.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뭐 큰 학교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소규모의 학교를 원한다든지 어느 지역, 특히 타우랑아 지역, 저희 유학원 가까운 곳에 사시기를 원하신다든지 아니면 좀 더 독립적으로 뭐 골프를 한다든지 좀 더 해변에 가깝게 바닷가 생활을 하고 싶다든지 하는 그런 선호도에 따라서 일단 정해드려요. 보통 학교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학교 주위로 집을 알아봐 드리고 그런 식으로 상담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들이 지금 네. 각 학교 위치 지도거든요. 제가 이제 이메일로 다 처음에 다 보내드리는데
저희 유학원 위치는 딱 여기 이제 커서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딱 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타우랑가 유학원하고 타우랑가 아카데미. 화면이 안 보입니까? 네, 안 보입니다. 아, 그러면 음, 멀티플 share screen. 파티시펀트 캔시인데요. 지금 원 파티시션으로 돼 있거든요. 멀티플 파티시펀트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군요. 아까 요 비용 유학 비용표인데 요것도 안 보였었나요? 지금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유학 비용표 여기 이제 예. 상반 위쪽에 있는 게 이제 엄마랑 아이들이 올 때 이제 유학 비용이고요. 그다음 아래쪽이 학생 혼자 와 있을 때 관리형 유학 비용입니다. 요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학교 이야기는 이제 여기죠. 그래서 지금 지도 저희들이 보이나요? 엔주쌤 지도 보여요? 네, 지도 보이죠. 그래서 음. 지금 여기 저희 유학원 위치가 여기 지금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느 학교로 가나 이게 15분 뭐 20분 뭐 여기 가장 먼 지역이 파파모아거든요. 마운트하고 파파모아인데 여기서 이쪽 바닷가까지 가는데 시티 요 중심에서 바닷가까지 가는데 15분 정도 걸리고요. 여기 마운트 산이 있는 데까지 이렇게 파파모아 빨간 길로 한 100km로 달리면 파파모아까지 한 20분 정도 걸립니다. 이쪽에. 그래서 파파모아 요 동쪽 끝에서 빨간 길 타고 80km, 100km 달려서 제일 안쪽에 아쿠아이나스 칼리지까지 가는데 한 3, 40분 빨리 가면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여기 이쪽에 아쿠아이나스 칼리지가 있고요. 이제 저희들이 학원하고 유학원 위치는 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느 동네 어느 학교로 가거나 15분, 20분이면 다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의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들은 이제 우리가 각 가족별로 개인 엄마들이 원하시는 거 어느 동네에서 살 건지 아니면 아이들의 성향이나 엄마가 여기서 얼마 정도 오래 계실지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같이 의논하시면서 저희들이 학교를 추천을 해드리죠. 네. 저희가 박람회가 9월 24일, 9월 25일, 그러니까 9월 24일 코엑스에서 박람회가 있고요. 그다음 9월 25일에 백스코 부산에서 박람회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2월에 갖고 내년에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때 박람회 때 오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물론 10월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물론 박람회 참석하셔가지고 선생님들 얼굴 보시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마 10개 학교 이상은 요번에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우리가 9월 네. 24일 뭐 요거 끝나고 다시 뭐 우리가 6월 달에도 네, 준박람회를 다시 한번 더 아마 하게 될 거예요. 6월 달에 한국 가기 네. 전에. 그리고 나서 9월 저는 한 9월 15일쯤에 한국 가가지고 서울에서부터 각 가족별로 미팅을 먼저 합니다. 가족별로 상담하면서 15일부터 한 일주일 정도는 각 가족별 개인 상담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9월 24일 날은 코엑스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코엑스에서 학교 설명회, 학교 소개, 뭐 저희들 이제 큰 박람회를 할 거고 그 다음날 9월 25일 날 부산에 가서 백스코나 뭐 아직 호텔 정하진 않았지만 거기서 또 부산에서 학교 선생님들하고 같이 만나서 학교 정하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학교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 2월 1일 날 새 학교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보통 12월이나 1월 달에 이제 정상적으로 보면 12월, 1월에 한국에서 학생 비자 받아갖고 입국해서 2월 1일 날 학교로 입학하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조기 유학 준비 순서가 이제 대략 이제 나와 있는데 그렇게 일단은 저희들한테 먼저 해야 될 거는 저희 유학원의 상담 신청서하고 학교 선정 상담을 저희들이랑 먼저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저희가 그거를 통해서 학교를 선정하게 되면은 저희가 학교에다가 원서를 내고 학교에서 저희한테 입학 허가서를 보냅니다. 그럼 그 어머님들, 부모님들한테 저희가 입학 허가서를 보내드리고 고지서를 보내드리게 돼 있어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고지서에 따라서 언제 이제 학비 송금을 학교로 바로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영수증을 받으시게 되면 그때 비자 수속이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비를 내시고 비자 수속을 하는 단계에서 이제 신체 검사도 한국에서 이제 하시고
오시면 되거든요. 신체 검사는 받으시고 나서 3개월 동안 그 신체 검사 기록이 유효합니다. 그러니까는 들어오시는 기간을 잘 생각해 가지고 신체 검사를 받으시고 그다음에 학비 낸 영수증을 가지고 이제 비자 수속을 시작을 할 거고요. 고게 인제 다 해 가지고 인제 1달이나 2달 뒤에 비자가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입국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인제 환전하고 인제 출국 준비, 짐 꾸리기 등을 하시게 되고요. 고 상황에서 저희들이 인제 여기 렌트집도 여기서 찾아 가지고 여기서 이제 계약까지 맺고 여기 입국하시면은 그 계약하신 집으로 바로 입주를 하실 수 있게끔 가능하면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와 가지고 집을 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고런 경우에는 이제 시간적인 면이라든지 에어비앤비라든지 임시 숙소에서 묵으셔야 되기 때문에 따로 비용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여기 도착하시면 저희가 오클랜드로 저기 픽업을 하러 타우랑에서 올라갑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가장 네. 쉽게 얘기하면 저희 유학원, 저나 뭐 올리브 실장님하고 카톡만 연결이 되면 유학 준비 다 끝납니다. 저희들이 모든 단계에서 천천히 다 아주 예. 저는 디테일을 좋아하거든요. 아주 네. 꼼꼼하게 한 가족 한 가족 어디 지금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저희들이 계속 전화로 카톡으로 안내를 해드리기 때문에 일단 타우랑가가 마음에 든다. 왜 좋은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타우랑가 마음에 들고 유학원 마음에 들고 학교도 마음에 들어서 타우랑가를 오기로 했다. 물론 그 전에 가도 되는지 좋은지 언제든지 상담 환영하고요. 그래서 저랑 연결만 되면 그 이후로부터 이런 단계별로 차근차근 저희들이 안내를 해드립니다. 지금 이게 조금 그래서 지금 왜 타우랑가가 좋은지 이런 부분만 조금 해놓을까요? 네. 왜 뉴질랜드 타우랑가가 유학 우리가 왜 여기서 이렇게 이거를 아무래도 여기가 해양성 기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햇볕 일조량이 제일 높아요. 저희 북섬에서. 거기다가 치안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기에 굉장히 안전한 도시예요. 그래서 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로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저희가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거는 여기는 한 반에 인터내셔널 학생이 1명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오클랜드나 타 지역하고 다르게 모든 학교들하고 저희들이 그 연합해서 한 반에 1명의 코리안 학생만 넣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와서 영어가 느는 속도가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빠른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메리트였기 때문에 저희 다오랑아가 아마 한국에 굉장히 잘 그리고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이유 때문에 많은 학교들이 저희 인터내셔널 학생을 보유하고 있고 또 이런 일을 10년 이상 해오면서 학교에 있는 인터내셔널 선생님들도 인터내셔널 학생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세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은 다른 지역에 가는 것보다 훨씬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저희 한국 학생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고 또 한국 학생들에 대한 인지도도 되게 높습니다. 한 교실에 한 명씩 이렇게 입학한다는 게 사실 학교에서도 좀 엄격하게 그러니까 한 하고 학교당 있죠. 들어올 수 있는 한국 네. 유학생 수를 제한하고 거기에 맞는 스텝 그러니까 유학생부 매니저하고 우리 영어 담당 이솔 영어 선생님하고 이렇게 두 분이 보통 따로 유학생들을 위해서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학교당 초등학교 10명 내외 10명에서 15명 정도가 한 학교 다닐 수 있는 최대 인원이고 그 학생들을 위해서 2명의 교직원이 따로 일을 하시고 이런 시스템이 타우랑가 말고 말고요. 따로 다른 데서 물론 한국 아이들이 없는 조그만 학교로 갈 수도 있어요. 한국 아이들이 없는 한두 명도 없고 혼자 있는 시골 학교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게 한국에 대한 이해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불만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자칫하면 한국 애들이 너무 많은 학교로 가면 예를 들어서 큰 대도시에 가면은 잘 사는 동네 가면 중국 아예 한국 유학생들 많잖아요. 그럼 거기에 따른 또 장점보다는 단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마 타오란가 학교로 우리가 좀 유학생들이 많이 오는.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한 반에 한 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인터내셔널 학생 수가 항상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갑자기 확 불어난다거나 줄어드는 거 없이 그 학생 수가 차면은 끝이기 때문에 한 학교에 최대한으로 있을 수 있는 학생 수가 10명에서 뭐 진짜 맥시멈 20명까지도 20명 10명까지도 정도까지밖에 안 한 되는 교실에 한 거예요. 명만. 그러니까 학교에 한국 학생이라고 해봐야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다는 개념을 하셔도 학교에서 한국 애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 때문에 타오랑아가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타타에 입학 후기된 한국인 친구 몇 명입니까? 타하타이에 지금 물론 이제 항상 취소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한 3-4명 정도 남아 있고요. 내년에 만약에 이제 올해 하반기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한 3-4명 정도는 더 예약이 돼 있는 것 같고, 제 지금 어렴풋한 기억입니다. 내년 학기 초 되면 평균적으로 한 학교에 타하타이도 아마 한 7-8명, 뭐 맥시멈 한 10명 정도까지는 내년 초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그 2년 전에는 다타이 같은 경우에 한 5명? 14명에서 15명 정도 평균 평균이 있었죠. 평균 15명 예. 정도 있었죠. 근데 이제 뉴질랜드에 있는 여기 교민 한국 있는 저희들이 어떻게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혹 같은 반에 이 나라 교민 한국 학생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인터내셔널 한국 학생은 한 명만 들어갑니다. 근데 교민 자체가 타오랑가 네. 요즘 좀 뭔가 뭐 어떤 분들은 그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타오랑가에 한국 유학생 엄청 많다며요. 뭐 다 이리 온다면서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난 3년 동안 여기에서 유학하던 친구들이 다 한국에 이제 다 귀국했잖아요. 2년, 3년, 4년. 그러니까 아마 내년 초면은 아마 타오랑가의 유학생이 가장 적은 해가 될 겁니다. 저희들 그쵸. 예상은. 네. 올해 연말에 또 귀국하시는 집이 한 20집 정도 될 거고, 내년에 새로 오시는 집이 한 20-30집 된다고 그래도 전체 여기 타오랑가에 있는 유학생 숫자로 보면요, 저희 유학원 역사상 이렇게 예. 이렇게 말랐던 적이 없습니다. 아마 예, 그게 이제 2년을 저희가 학생을 한국에서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여전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학생 수만 한 해도 한 100명 100명 정도 정도 되는데, 있습니다. 근데 네. 뭐 이게 또 가잖아요, 연말에.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가 타오랑가에서는 유학생이 가장 없는. 그러니까 뭐 각 학교에 5명에서 10명 정도, 뭐 요 정도밖에 안 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뭐 우리 유학원 밑에 자랑도 좀 있지만, 네. 뭐 사실 타오랑가를 이렇게 알리고 우리 뭐 이제 뉴질랜드 교육진흥원에서 인증하는 공인 유학원인데 우리가 저희가 유일한 그렇죠. 인증된 유학원입니다. 근데 오래 했죠. 네, 엄청 오래 했습니다. 저만 해도 여기 15년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 오래됐죠. 15년 일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 이제 타오랑가를 한국에 알린 예. 사람들이 사실 우리들이고, 그죠? 네,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이 한 반에 네트워크를 한 명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게 된 것도 저희 유학원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학교에서 네. 유학생을 받을 때부터, 네. 예, 그때부터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이런 이제 유학 시장을 만들었고 타오랑가를 만들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단기 어학연수든 뭐 가디언 관리형 유학이든 또 부모 동반 조기 유학이든 뭐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여기도 사람이 사는 동네들이라고, 사람이 사는 작은 동네예요. 그러니까 나랑 얼만큼 친하냐, 우리 옛날 한국 이제 좀 시골 약간 같은 시골 마을인 거죠. 예. 정이에요. 예. 내가 아는 사람이면 취직이 쉽고 내가 아는 사람이면 안 될 것도 되는 예. 문화가 아직은 있어요. 이게 서양이라고 해서 굉장히 이기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뭐 네. 그런 큰 대도시에 해당되는 것 같고, 제가 느끼기엔 서울에서 오래 살다가 와도 사실 여기는 아주 옛날에 우리가 한 80년대쯤에 이웃들하고 같이 사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하고 얼만큼 친하냐, 그죠. 그동안 우리가 내가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냐, 네. 뭐 이게 굉장히 달라져요. 그래서 학교에 대한 영향력이나 우리 학교 모든 선생님들하고 제가 해마다 한국에 다니면서 같이 박람회도 했고 여기서도 항상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계속 있는데, 이런 네트워크 있잖아요. 그 학교 네트워크, 그 다음에 지역사회, 부동산 업체, 병원,
저희들 인지도가 굉장하죠. 저희가 집을 얻을 때 파워가 가장 좋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있는 현지 사람들도 저희한테 집 얻는 걸 좀 도와줄 수 있냐고 할 정도로 저희가 부동산은 잘 알려져 있죠. 그렇죠. 그만큼 저희가 많은 사람들하고 이때까지 일을 해왔고 그만큼 신용도 쌓아왔고요. 학교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제가 선생님들을 앓은 기간이 10년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몇 마디만 해도 제가 뭘 원하는지 제가 뭘 힘들어하는지 선생님들이 아는 거죠. 그냥 친구가 된 거죠. 사실은 예. 올리브 실장님 같은 예. 경우는 유학생부 매니저를 교육하시는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누가 예. 선생님들도 사실은 예. 바뀌잖아요. 예를 네. 들어서 교장 선생님만 해도 그동안 한 예. 두세 분이 바뀐 학교도 심지어는 있어요. 그럼 교장 선생님한테 다시 유학 산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얘기하고. 또 유학생 매니저, 뭐 이솔 영어 선생님 계시면 이런 분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모른단 말이에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러면 다시 저희들이 미팅에서 이렇게 예. 또 이런 부분을 또 원한다라는 이런 예. 케이스는 이렇게 해야 되고 예. 이런 아이가 학교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이렇게 해결을 해주라고 안내 가이드까지 해주는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우리 타우랑과 안에서 우리가 학교랑 뭐 병원이나 이런 현지에서 여러분들을 다 돕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거든요. 좀 더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고 또 유학의 효과나 뭐 영어 실력이나 뭐 학원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우리 유학생과 유학생 가족들한테 모두 맞춰서 뭐 그동안 셋업을 이렇게 잘 해놓은 데인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2년 반 동안 뭐 좀 어렵게 지금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제 유학원을 선정하실 때 그 유학원이 얼만큼 그 현지에서 일을 해왔고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 사이트나 이런 거를 읽어보시고 하시면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규모라든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그러니까 속속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보셨으면 해요. 그냥 사이트만 번지르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놓고는 있는데 저희들이 그냥 아무 얘기 하지 않고 그냥 꾸준히 그냥 일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맨날 자랑을 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믿고 오실 수 있는 곳입니다. 안전하고요. 네. 지금 채팅창에 질문 하나 예. 들어와 있는데 이게 10월 입국 예정이라는 거는 10월 달부터 가능하다는 얘기인가? 이게 뭐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 비자랑 관련이 있어요. 10월 입국은 그냥 지금 현재는 10월이지만 정부는 이걸 앞으로 당기려고 그래요. 8월이나 9월부터로 일단 앞으로 당길 거고요. 일단 그 내용은 뭐냐면 이거는 해외에 있는 이민성에서 비자 심사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한테 뭐 학생 비자도 주고 워크 비자도 주고 요런 비자 업무를 다시 시작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10월 달에 비지터 그러니까 관광객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건 당연히 가능하고요. 비지터로. 그다음에 10월 달 이후에 오라는 거는 10월 달부터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해서 받아가지고 뉴질랜드 들어올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이제 9월 달부터 비자 수속이 가능하다라고 앞당겨진다면 9월 달에 비자를 신청하고 보통 최소 4, 5주 안에는 비자가 승인이 나와요. 학생 비자가. 그러면 이제 10월 달부터 그 학생 비자를 갖고 완전히 장기 유학생, 뭐 장기 뭐 체류 가족으로 이제 입국 가능해지는 거죠. 우리만 너무 떠드는데 지금 저희가 뭐 질문을 좀 받을까요? 질문을 지금 말씀으로 조금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개별적으로 다들 얘기. 아까도 끝날 때 저희들이 이렇게 다 열어놓고 다 질문 받고 대답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답을 드릴게요. 마이크 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많이 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네. 관심은 되게 많은데 네, 제가 오늘 조금 늦게 들어와가지고 네. 앞부분을 제가 한 30분 정도를 못 들었어요. 네네. 네. 네, 일단 가장 또 중요한 제가 궁금한 거는 아이들이 지금 한국 나이로 초등학교 5학년하고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갔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영어 실력이 아주 좋지도 않고 그냥 학교에서 하는 정도의 수준인데 네. 그 한 반에 인터내셔널이 한 명밖에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네. 네
그 처음에는 아무것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네, 그렇죠. 네. 그럴 거잖아요. 걱정이 태산이죠. 그러면. 제일 엄청 저 심지어는요 알파벳도 모르고 오는 저기 3학년이나 5학년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선생님들이 저희가 이제 이솔 교육이라고 해서 영어 보충 수업이 또 따로 들어가요. 그래서 네. 이제 처음에 오면 저희가 이제 이솔 선생님이 따로 아이들을 이제 그 시간에 뭐 체육 시간이라든지 어떤 시간에 빼서 개별적으로 한 3-4명을 묶어가지고 그 기본적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담임 선생님하고 이 이솔 선생님하고 서로 조율을 하셔가지고 아, 이 부분이 지금 부족하니까 뭐 리딩을 지금 많이 올려야 된다든지 또는 뭐 보캐브러리 이제 단어량이 부족하다든지 발음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상호 얘기를 하셔가지고 따로 이런 보충 수업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좀 배우고 다시 교실에 가서 하는 일은 듣는 거죠. 리스닝을 이제 올리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오면 한 달에서 2달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항상 인터내셔널 선생님하고 조율해가지고 이제 힘든 경우에는 상담도 간다든지 아이들 어떤 부분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어머님하고 늘 이야기도 하고 미팅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영어 하나도 못하고 와도 여기서 1년 이상 되면 아이들이 말하고 듣는데 문제가 없어져요. 근데 이제 학교 예. 수업이 좀 다르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첫째, 그러니까 음, 여기 학교 수업이 책상에 앉아서 물론 영어 읽기, 쓰기, 수학을 기본적으로 배워요. 자기 이제 담임 선생님하고 초등학교하고 인터미디어트까지 2어8까지. 근데 그거 이외에 행사나 야외 수업이나 체육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거 다른 과목은 사실은 이제 뭐 교과서도 없고 진도를 나가는 수업도 없고 대부분 이제 프로젝트나 주제별 이렇게 수업이기 때문에 매번 이번에는 뭘 만들고 이번에는 무슨 게임을 하고 이번에는 밖에 나가서 스포츠하고 체육하고 이번에는 뭐 요즘 스플래시 앤 대쉬라고 해서 달리기하고 수영하는 2종 경기를 보통 초등학교에서 많이 하는 시즌이거든요. 그것도 하면 또 크로스 컨트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학생들은 또 아웃도어 액티비티라서 소풍도 갔다 따라오고. 그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꼭 해야 된다, 책을 보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의 수업은 아닌 거예요. 여기가 영어 읽기 쓰기 수학만 제외를 하면. 그러니까 학교를 보내놓으면 아이들이 그래요. 엄마 여기 정말 재밌어. 뭐 영어 못하는데. 네. 왜냐하면 거의 다 노는 것 같아요. 학교 가면. 예. 우리 한국 아이들은 딱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다 풀어놓고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우리가 상상력이나 창의력 교육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자기도 뭐 알게 모르게 이렇게 조금씩 들어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한국에 안 가. 아빠한테 바로 전화해요, 애들이. 예. 그래서 대부분이 그렇죠. 네. 보통 평균 한 1년 정도 되면은요, 귀가 뚫려가지고 듣는데 이제 별 불편함이 없어지고요. 2년 정도가 되면 아이들이 말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지는 것 어리면 같아요. 어릴수록 좀 빠르고요. 네. 이게 이미 뭐 한 6개월 만에 한국에서 네. 영어를 조금 하고 온 아이들 같은 경우는 6개월이면 벌써 친구들 집으로 놀러 갔다 친구들 데리고 집에 와서 자고 이래요. 네. 빠르면. 근데 이제 아무리 영어 공부 안 하고 왔다 그래도 1년 정도 뉴질랜드 애들하고 한 교실에 한 명만 들어가고 한국 아이들 옆반에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네. 옆반의 아이들하고 한국 아이들하고 점심시간에 잠깐씩 놀 수는 있겠지만 보통 하루 종일 보내는 시간이 이제 뉴질랜드 애들하고 보내기 때문에 그런 듣고 말하는 것들은 엄마들이 생각하기보다는 훨씬 빠르게 늘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처음에 가면요, 이 바디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도와줄 아이들을 단짝 친구를 한 명 붙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뭐 강제는 아니고 헬퍼 같은 스타일, 예, 헬퍼 뉴질랜드에서 같은 의미네요. 내가 도와주고 헬퍼, 싶어 뭐 이런 헬퍼. 식으로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 조금 그래도 힘들지 않게 조금 수월하게 친구 하나 정도는 옆에서 항상 다닐 수 있는 친구를 붙여주려고 학교에서 많이 애쓰고 있어요. 이제 뭐 음. 그런 뭐 버디, 그러니까 단짝 친구라고 하는데 이제 어린애들일수록 처음에 오면은 아이들 화장실도 못 가고 막 이런 그쵸. 경우 있잖아요. 초기에 네, 학교에 도시락 혼자 먹기도 그렇고. 예, 그러면 네.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 명, 두 명 이렇게 붙여주죠. 그룹을 만들어서 애가 영어 잘 못하게 몸으로 이제 같이 놀면서 이제 친구가 사귀게 되겠죠. 처음에는.
그래서 아무래도 학년이 낮을수록 아이들이 적응하는 게 빠른 게 그런 이유 음, 때문인 것 같아요. 음. 근데 3학년, 5학년이면 딱 좋은 나이예요, 사실 와서. 그러면 저희가 네. 저희가 그 3텀이 7월 달에 시작하고 4텀이 10월 달에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예, 3텀까지는 그러니까 수업을 했던 거를 4텀에는 저희가 이제 발표를 하고 그리고서는 막 이렇게 되게 또 4텀이 좀 자유롭다고 그전 텀보다는 자유롭다고 좀 들었거든요. 음. 그게 이제 자유로운 게 아니고요. 네. 아까도 얘기했죠. 학기별로 수업 내용이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도를 나가는 수업이나 아니면 한국처럼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게 있는 건 아니고요. 첫째.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학기는 왜냐하면 이제 여름 시즌이 되고 이제 거의 1년치 우리가 학기 초에 각 개인별로 세웠던 목표가 있어요. 읽기, 쓰기, 수학에 내가 올해는 2A였는데 이번 연말에는 2P로 가고 싶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이제 놓고 마지막 학기 때는 그런 거를 개인적인 학력 상승이 얼만큼 됐는지는 체크를 하고 대신에 여름철로 되면 그때는 행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야외로 놀러 가는 행사, 뭐 소풍이나 뭐 아니면 유학생부에서 따로 뭐 피크닉을 가거나 그래서 텀4 학기는 수업은 그대로 가고 아이들 영어 수학의 학력 평가는 다 돼 있고 대신에 뭐 여러 가지 교내 행사가 조금 더 왜냐하면 졸업식도 있어야 될 거고 크리스마스 파티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그런 행사가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7월에 들어가는 게 아이들한테 나을 거 아니면 아예 4텀은 10월에 들어가는 게 더 나은 건가요? 롱텀으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오시는 건데요. 유학 기간을 기간요. 기간은 제가 최소 1년 아니면은 최소 1년에서 5년. 네. 아이들이 좋다고 하면은 그곳에서 계속 거주할 생각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그 계획적으로는 대학은 그 한국으로 들어와서 다닐까라는 계획은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든 쇼타임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거기서 완전 그 영주권을 따고 거주하고 막 이럴 생각은 또 아니었거든요. 지금 그 내용은 이제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번 1부에서 했던 내용, 그러니까 7월하고 10월에 오는 내용이 조금 여러 가지 옵션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유튜브에 그 링크를, 그러니까 이렇게 일부 동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 보시고요. 간단하게 네. 요약하면은요. 어떤 거냐면 7월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10월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10월 달에 일단 뭐 그러니까 비지터 비자로 그러니까 뭐 약간 이렇게 일정이 조금 변동될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은 7월은 조금 빠를 것 같고요. 10월 달에 와서 편하게 있다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비자를 받지 말고 9월이나 10월 달에 비지터로 먼저 와서 여기서 학교를 다니다가 올해 연말에 내년도 학비 내고 내년도 학생 비자를 받는다. 이렇게 계획하시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저도요. 만약에 어. 어머님이라면 10월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장기로 보시면. 그러면 저희가 1년 죄송해요. 네. 질문이 많아서. 아니야. 아까 이것도 아까 일부에서 많이 했던 건데 7월에 오시는 가족들은 조금 리스크가 비자 관련해서 리스크가 조금 있을 수도 있어서 네. 7월보다는 안정적으로 9월이나 네. 10월 달에 뭐 이렇게 뉴질랜드에서 이민성에서 비자 심사 시작되면 그때 정도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1년 기준을 잡았을 때 그 비용도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니까요. 그래서 학비와 뭐 생활비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 어느 정도 예상을 잡아야 될까? 그것도 좀 되게 막연하거든요. 일단은 아까 좀 전에도 그 유학 비용 말씀드렸는데요. 학비는 1,000만 원이고 1년에 생활비는 한 4, 5천 정도 들어갈 거고요. 초기 정착비가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1,500만 정도 원 잡으면 되니까 뭐 처음에는 자세한 자료는 제가 나중에 카톡이나 이메일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이런 자료들은 처음에 저희가 다 가족별로 다 드리는데 아직 못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유학 비용은 자세한 내용은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첫 해는 자동차 사고, 살림 사고, 애들 2명 학비 2,000만 원, 1,000만 원, 생활비 한 5천, 그리고 여유 있게 잡으면 한 8, 9천만 원 정도 첫 해는 아마 들어갈 겁니다.
자동차는 나중에 이제 살림이나 이런 건 귀국할 때 다음 오시는 가족들한테 팔고 가시겠죠. 그래서 처음에 뭐 1,000만 원짜리 샀다 그러면 뭐 1, 2년 뒤에 뭐 나중에 오는 사람한테 다시 팔아도 되고 살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첫 해는 아마 그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또 나중에 저한테 이메일이나 카톡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모든 네. 국위 유학 그 처음부터 준비하시는 자료들은 제가 다 이메일로 먼저 다 자료를 보내드릴게요. 근데 아이들은 되게 이렇게 뭐죠? 많이 물어보면은 아우 가고 싶어요 그러는데 엄마가 준비를 못 하겠어요. 엄마 영어 요거 엄마 외국에 나와서 예. 사는 용기 좀 필요하죠. 저희 사실은 너무 무서워서. 오시는 어머님들 중에 영어 전혀 안 되시는 어머님들도 많이 오시는데 저희 여기 무료 영어 이제 강좌 같은 것도 저희 아카데미에서 하고 있고요. 어머님들끼리 이제 모여서 뭐 산악회처럼 이렇게 산으로 가신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짐도 다니시고 굉장히 이렇게 소일거리 하시면서 굉장히 재밌게들 잘 지내세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셔도 돼요. 그게 현지 유학원이 있는 게 좋은 점이거든요. 힘드실 때 여기서 통역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바로 옆에. 이게 엄마들이 걱정하는 게 네. 병원 갈 때, 학교 갈 때 자기가 네. 영어 못하는데 이게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습니까? 라는 걱정을 맨 먼저 하세요. 누구든지 다 영어 조금 하는 분들조차도 여기 현지 문화나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뭐 학교를 갈 때나 병원 갈 때나 우리 유학원 직원들이 다 같이 다니면서 옆에서 도와드려요. 그리고 뭐 자동차 사고 나는 거, 보험 처리하는 거, 뭐 모든 것들이 여기 현지 우리 유학원이 직원들이 현지에서 같이 옆집에서 살면서 도와드리는 부분이니까 조금만 용기 내시면 됩니다. 현지에 오시면 다 끝나요. 여기까지 오시기만 하면 나중에는 여기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승원이 어머니께서 네. 예. 지도 중심으로 지역별 특징 학교 소개 이거가 좀 방향이 크다 그죠? 일단 제2 외국어를 수업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몇 일본어라든지 학년이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쵸. 준원이가 몇 학년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한데 일단 칼리지에는 일본어라든지 스페인어 그 다음에 중국어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제2 외국어 옵션이 있고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ACG 타우랑아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어를 5학년 때부터 하고 있고요. 오모코로아 지역에도 오모코로아 지역 학교 이 학교 설명을 지금 양 사장님이 조금 간략하게 조금 드릴게요. 2학년, 내년 2학년이 되는 경우에는 여기에 어떤 제2 외국어 옵션은 없고요. 대신에 학교에서 따로 중국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학교들은 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오모코로아는 지금 이 지도에는 안 나오고요. 여기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왼쪽 이쪽 동네에서 베들레헴에서 차로 약 한 10분 정도 나가면 오모코로아 넘버원 스쿨이 유학생 입학이 가능합니다. 이쪽 베들레헴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시티 존이고요. 그다음에 약간 교외로 나가서 오모코로아는 작은 동네로 가서 왼쪽에 지금 이쪽이에요. 여기서 지금 왼쪽 외곽으로 한 10분 정도 나가야 오모코로아 넘버원 1학년에서 8학년까지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까지 다니는 학교가 있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에서 제2외국어는 하진 않고요. 인터미디어트 2어 A까지 그러니까 7학년, 8학년 인터미디어트에서는 중국어 조금씩 하는 학교들이 있고요. 칼리지 2어 9으로 올라가야 스페인어, 불어, 뭐 제페니스, 뭐 독일어도 있고 뭐 학교마다 조금씩 두세 가지씩 정도는 이제 제2외국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역별 특징 학교 소개 이 학교 옆에 이게 보시겠지만 지도에 보면 이 학교가 한 30개가 넘어요. 요거를 설명을 해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학교는 일단은 저랑 개인적으로 뭐 보이스톡이나 이 자료를 제가 이메일로 대부분 이 지도를 다 보내드려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지도를 보면서 제가 전화로 다시 개인적으로 다시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크게 보면은 요약을 해드릴게요. 지금 일단은
저희 유학원 위치가 여기입니다. 유학원하고 방과 후 학원이 여기에요. 초등학교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에요. 여기가 시티 타워랑과 시티 센터고 이쪽이. 여기서 이쪽 마운트 망가누이 초등학교까지는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여기가 큰 바다 서핑 해변이고 여기 바다가 들어와서 여기가 만이에요. 여기가 호수같이 느껴지는 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마운트 망가누이 초등학교, 그러니까 바닷가에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요 마운트 망가누이 초등학교 주변 요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면은 주택, 뭐 새로 생긴 동네가 조금 집이 좀 중요하다 그러면 타하타이 코스트하고 테아카우키 파파모아가 있어요. 요 초등학교가 2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좀 동네가 좋아요. 집들도 다 똑같이 지어서 깨끗해요. 그러다면 이제 해변가에서 조용하게 조금 이렇게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 지내고 있다 그러면 수영장, 골프장, 액티비티, 뭐 서핑하는 요 바닷가 관련 요 액티비티 요쪽이 다 여기 안에서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여기 안에서. 아무래도 유학원 근처에 방과 후 영어 학원이나 수학 같은 걸 배우겠다 그러면 여기서 파파모아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한 20분 정도는 잡아야 돼요. 파파모아에서 우리 여기 유학원까지. 그러니까 요 주변을 먼저 찾아보시는 게 분들이 계세요. 한국 슈퍼 여기 2군데 여기 있고요. 한국 슈퍼가 한국 가게들이 여기 좀 몰려 있어요.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중국집도 여기 하나 있고 뭐 한국 슈퍼 2개 있고 유학원 학원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요 타오랑가 시티센터를 학교를 찾는 분들은 타오랑가 프라이머리, 필란스 포인트, 마투아 초등학교, 오트모타이 초등학교, 베들렘 초등학교에서 여기가 한 10분 반경 아닙니다. 여기가 조금 나와서 그린파크 초등학교가 있어요. 규모가 제일 좀 크거든요. 한 학년에 4개 학급씩 있고요. 외곽에 오모코로와 초등학교 있고 오로피 초등학교 있어요. 이쪽으로 또 산 쪽으로 올라가면 또 약 10분 정도 올라가면 오로피라고 약간 대안학교 느낌이 드는 뭐 이런 학교들도 있고 전원 루럴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머니들이 제가 보통 근데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은 학교에 따라서 크게 교육이 달라지진 않아요. 학교 간에 뭐 다 그죠. 평준화돼 있고 다 유학생 매니저 있고 유학생 교육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학교마다 약간의 디테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이제 엄마들이 보기에 일단은 크게 봐서 타워랑과 시티센터 지역이냐 아니면 바닷가 쪽이냐 이 2가지를 먼저 고민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이제 여기 이제 그럼 한 3-4개로 줄어들 겁니다. 학교가 초등학교가 그 중에서도 약간 이제 디테일로 저희들이 따로 상담을 한번 해드릴게요. 유학생 수가 최대 몇 명까지 올라가느냐 또 뭐가 있을까요? 초등학교 그러니까 이제 소규모의 학교냐, 큰 규모의 규모가 학교냐. 거기에 따라 한국 학생 네. 수도 달라질 그리고 거고 만약에 이게 캐설릭 학교냐, 크리스찬이냐, 아니면 그냥 공립 학교냐, 또는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남녀 공학이냐, 아니면 남자 학교냐, 여자 학교냐 이런 거에 따라 달려 있고요. 또 형제가 있는 경우에 왜냐하면은 인터 학교가 7학년 한국어로 치면은 6학년의 경우에는 밑에 아이하고 학교를 다르게 다녀야 돼요. 그러면은 그 인터 학교에서 너무 멀지 않은 초등학교여야 되거든요. 그래야 어머님이 애 둘이를 따로 내려주시기에 불편함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지역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학교 자체는 굉장히 평준화돼 있어서 어느 학교나 다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 어느 지역이냐, 학교가 소규모냐, 작은 규모냐, 그 다음에 뭐 그 특성상으로 봤을 때 그 매니저라든지 이솔 수업, 그 다음에 이제 교실 형태가 있어요. 여기 교실 형태가 이렇게 오픈으로 돼가지고 교실 2개를 합쳐가지고 2 선생님이 들어가가지고 수업하는 그런 방식의 교실들도 여기 있거든요. 사회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규모를 크게 하고 선생님을 2명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업을 하는 방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학교 규모나 뭐 교실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나는 거지 이 학교가 너무 좋으니까 꼭 이 학교를 가라 이런 거는 없어요. 근데 저희가 가끔은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내셔널 매니저 선생님이 굉장히 애착이 있으시고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분들은 있어요. 그런 분들의 얘기는 이제 엑스트라로 저희들이 좀 해드리는 경우는 있죠.
지금 제2외국어 이제 불어는 여기에 학교가 있어요. 걸스 칼리지가 불어하는 학교가 있고 네. 독일어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러시아에는 없고요. 러시아어는 없고요. 네. 제가 기억에 예. 칼리지가 지금 사립학교가 ACG라는 학교가 하나 있고요. 준사립이 이제 베들레헴하고 아퀴나스, 카톨릭하고 크리스찬 스쿨이 하나가 있고 공립학교가 이제 예를 들어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중학교 2학년에서 고3까지를 5년제 칼리지를 보면요. 공립과 사립의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학비가 옛날에는 차이가 났었는데요. 지금은 사실 공립하고 사립의 학비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ACG는 한 2천만 원 ACG는 넘죠. 완전한 사립학교거든요.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23,000에서 28,000불의 소유가 되니까 초등학생이 2천만 원이고 그 다음에 예. 중고등학생이 한 2,500만 원까지 올라가요. 학비가 예. 완전 근데 사립학교는 아주 작은 학교고요. 네. 규모가 한 학년에 하나급 정도밖에 안 돼. 하나나 두 개 학급입니다. 네. 그래서 학생 수가 아주 작은 소규모 사립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고 준사립이라는 거는 지금 크리스찬하고 카톨릭이 있는데 이거는 종교 재단에서 운영을 하지만 학교 선생님들의 월급은 공무원들이에요. 교육부에서 나와요. 그래서 준사립이라고 하는데 베슬레헴 칼리지하고 아퀴나스 칼리지가 연간 한 1,300만 원 정도 학비가 되고요. 그러니까 공립학교는 그냥 우리 일반 뉴질랜드 사람들이 종교가 있으면 요 아까 준사립이라는 학교를 갈 거고 돈이 좀 더 많이 쓰고 작은 학교를 가면 사립을 가는데 보통은 다 공립학교로 가죠. 뭐 무상교육이고 학교가 규모가 대부분 커요. 학군제로 보통 운영이 돼 있고 학군 안에 이제 보통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차이점 애들이 한국하고 이게 과연 똑같이 봐도 되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좀 틀리다고 봐요. 저는 한국하고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공립학교 학교가 규모가 크고 공립학교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얼마만큼 가르쳐 주냐를 가지고 아마 판단을 하실 거예요. 부모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과연 아이들한테 얼마만큼 가르쳐 주냐를 판단하는데 뉴질랜드 교육이나 시험 평가 방식은 학생 스스로가 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공립학교에서 우수한 성적 내는 아이들 많거든요. 종교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공립학교로 가는 아이들도 있고 사립학교라고 해서 모두 다 공부를 선생님들이 막 끌고 가는다고 해도 우수한 성적을 내는 아이들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이거 학교 차이는 크게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결론적으로. 저도 어떤 학교가 훨씬 더 뭐 수업을 잘해준다든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담임 선생님 역량에 따라서 아이들이 더 많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기 스쿨버스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요. 여기 스쿨버스 다 무료입니다. 7학년, 8학년부터. 7학년, 8학년부터요. 보통 네. 초등학교는 어머님들이 보통 학교까지 데려다 주세요. 그리고 보통 초등학교를 선정하시면 학교를 그 근처로 많이 잡으시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7학년부터는 이제 버스비는 무료고 학교 버스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을 뉴질랜드에서 갈 경우 최소 몇 학년부터 뉴질랜드에서 공부해야 돼? 최소한 4년, 3년, 4년 정도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년 생각하시면은 여기서 아무래도 점수도 잘 나오고 대학도 좋은데 가시는 경향이 물론 있는 것 같아요. 뭐 고등학교 네. 졸업하고 또 중간에 파운데이션이나 뭐 또 재수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바로 종합대학으로 가겠다 그러면 최소 한 4년 정도는 미니멈 4년은 아마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처음에 예를 들어서 중학교 3학년 때 와서 첫 1년은 계속 영어 공부를 많이 할 거예요. 학과목을 대부분 대학처럼 이게 우리가 선정을 하게 돼요. 고등학교에도. 그래서 중학교 3학년 과정에 들어가서는 영어 과목을 중점적으로 많이 배울 거고 그다음에 고1, 2, 3학년 때 학과목을 내가 자신 있는 과목으로 좀 골라서 점수를 잘 받아야 되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올라가서 3학년 성적이 최소 뭐 몇 점 이상 돼야 된다. 학점 은행제이기 때문에 고3 때 학점을 따서 모든 대학에 지원이 가능해요. 저희 입국 그러니까 작년에 입학허가서를 받았는데 입국 시기는 지금 만약에
큰 아이들 같은 경우라면은 이제 중학교 2학년부터는 지금 4월 달에 특별 입국 허가 신청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빨리 올 수 있으면 7월 달부터는 이제 뉴질랜드 학교에 와서 입학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어머님은 비지터 비자 받으셔서 일단 들어오시고요. 나중에 가디언으로 전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죠? 그래도 되죠. 네. 지금 뭐 학교에 입학 신청한 거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사정상 지금 뭐 예를 들어서 7월 달에 그러니까 7월 달에 오겠다 그러면 7월 달에 오겠다고 학교에 얘기를 해야 되고요. 뭐 내년에는 못 옵니다 그러면 취소하거나 연기를 하거나 이런 작업들도 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또 따로 연락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제2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 아이들이 왔을 때는 저라면 일단은 영어에 올인해가지고 영어에 포커스를 둬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또 다른 외국어를 배우게 될 때는 그 외국어를 또 영어로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포커스를 영어로 두고 1, 2년 정도 영어를 완전히 다지기를 한 다음에는 그 다음 외국어를 들어도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고등학교 학과목 중에는 한국어도 있어요. 한국어. 네.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여기 뉴질랜드 고등학교에서 그래서 일본어 우리 한국 학생들은 일본어 선택하지 않고 한국어 선택해가지고 대학교 입학 학점을 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 한국어 선택하는 경우에 좀 유리한 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대학 점수를 조금 더 유리하게 딸 수 있는 거죠. 또 질문 뭐 말씀으로 질문하실 분 계시면 마이크 켜고 하셔도 됩니다. 지금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이제 몇 학년 때 우리가 저기로 올 거냐 이런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요 뉴질랜드 학년표 잠깐 저 한번 쉐어 지금 되죠? 스크린 쉐어링 하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는 만 5세부터 입학을 해요. 그래서 총 한국은 12년제인데 여기는 13학년제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를 좀 일찍 1년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중간에 세컨더리라는 그 중간에 보이실 거예요. 중간에 세컨더리라는 학교가 이제 5년제 보통 중고등학교인데 한국의 중학교 2학년에서 고3이거든요. 그래서 요 학년은 이제 9학년,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부터 입학을 해서 5년을 다니면 당연히 뉴질랜드 대학이나 호주 대학이나 전 세계 대학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영어권으로. 근데 이제 고 1학년 바로 요 학기로 요 학년으로 들어가면 이게 너무 좀 공부하기가 요때부터 대학교 입학 시험이 시작되거든요. NCEA라는 대학교 입학 시험인데 요걸 바로 따라가기엔 너무 힘들죠. 그래서 한국에서 고등학교 1학년들이 오면 대부분 1년을 낮춥니다. 다시 중3 과정으로 입학을 해요. 고등학교 실제 나이는 고등학교 1학년이라도 중3으로 내려서 영어 공부 1년을 더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 해라. 그래서 최소 미니멈 한 4년 정도 한 뒤에 밑으로 내려가면 터셔리가 있어요. 그래서 8개 국립대학교가 있고요. 또 왼쪽에 국립기술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PTA라고 그러는데 아니 ITP라고 그러는데 뭐 타우랑과 토요오마에도 있고 해밀턴의 윈텍도 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립기술대학이에요. 2년 뭐 6개월짜리 1년짜리 2년짜리 디플로마 뭐 3년짜리 뭐 학사 그다음에 뭐 석사 박사까지 있는 이런 기술대학이 따로 있고요. 우리로 한국어로 치면 폴리텍 개념이에요. 국립기술대학은. 그다음에 터셔리가 이제 유니버시티가 8개 국립대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PTE라는 거는 이제 설 교육기관이 있어요. 대학 학위. 예를 들어 요리학과나 뭐 특별한 어떤 몇 개 과목만 가지고 있는 사설 대학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뉴질랜드 내만 보면 뭐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이들의 성적에 따라서 국립대학으로 바로 들어갈 거냐 고등학교 졸업해서 아니면은 뭐 기술대학에 들어갔다가 다시 국립대학으로 편입을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뭐 옵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 중간에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때 학점이 별로 안 좋으면 중간에 파운데이션이라는 대학 준비 과정을 먼저 거친 다음에 종합대학으로 내려가도 됩니다.
제2외국어도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해도 됩니다. 제2외국어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필수 과목은 고3 때 선택하는 과목은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수학을 마치면 되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어 점수 따면은 일단 기본적인 대학 입학 자격은 취득하는 거고요. 고3 때 3개 과목에서 3개 과목에서 14점 이상 플러스 60학점 이상을 따면 대학교 입학 자격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2외국어 하나도 안 하는 학생들 많습니다. 고1, 2, 3년 내내요. 수학학원의 경우 뭐 지금 초등학교 1학년에서부터 고3학년들까지 다 있습니다. 뉴질랜드 현지 고등학교 선생님이 와서 NCEA 가르치는 것도 있고 한국 분이 하시는 수업도 있고 그래요. 저희들도 학원을 여기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제 방과 후에 타우랑가 아카데미라는 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초, 중, 고 다 오고요. 수학도 마찬가지로 뭐 한국 수학이 있고 뭐 뉴질랜드 수학이 있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뭐 지금 뭐 질문하실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오늘은 조금 여기는 단촐하네요. 도현이 입학가서 만든 거 메타민을 하는지 알고 계세요 혹시? 누구요? 도현이? 엄마 성함이? 그거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질문 주신 것 같아요. 다타이 맞아요. 김도연 학생. 네, 6학년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이게 지금 올해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10살이니까 6학년이죠. 6학년입니다. 올해는 6학년이고요. 예. 내년에는 이어 7학년으로 인터미디어트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가 다타이가 아니고 그 위에 있는 마운트 인터라든지 또는 그죠 다우랑아 지역으로 오시게 되면 다우랑아 인터나 그러니까 인터미디어트로 저희가 원서를 다시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벌써 1시간 반 동안 90분 동안 열심히 떠들었습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뭐 너무 다양하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오늘은 그죠 뭐. 후반은 좀 두서없이 여러 개를 막 다룰 것 같아요. 예, 학원 비용 같은 거 지금 마지막에 질문 왔는데 그 영어 수학 우리 학원에서 하는 거는 한 최대 인원이 한 4명, 5명을 한 반으로 꾸려요. 이런 경우 1시간에 한 3만 원 정도 영어 수학 기준으로. 그래서 한 1시간에 30불이면 한 25,000원. 그다음에 90분짜리가 한 3만 원 정도 될 거고 1시간 반짜리가. 가장 비싼 게 이제 개인 악기과예요. 첼로, 바이올린, 뭐 피아노는 조금 저렴합니다. 학교 안에서도 뭐 저렴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개인 과외로 피아노, 첼로, 바이올린 개인 과외로 가면 아마 이제 학교 안에서 물론 가능한 악기도 있겠지만 만약에 전문 그 과외 선생님한테 가면 시간당 한 50불 이상 될 거예요. 50불에서 60불. 1시간 이제 1대1로 보통 대부분 해야 되는 경우라면 한 5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딱 하게 될 텐데 하더라도 아마 조금 이제 좀 수준이 올라가면 한 5만 원, 1시간에 한 5만 원 개인과 1대1 정도 될 거예요. 운동하는 뭐 비용은 뭐 축구나 뭐 배드민턴이나 뭐 운동하는 비용은 거의 안 들어요. 무엇을 하든지. 연간 회원비가 한 80불에서 100불이거든요. 그러면은 1년에 한 8만 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되죠. 그 외에는 여기 이제 코치들도 자기들이 발론티어로 나와서 무료로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부모님들이 보통 나와서 일을 도와주시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거든요. 그래서 수영, 뭐 축구, 뭐 이런 거 돈은 얼마 안 들어가죠. 그냥 뭐 생활체육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거의 안 들어가고 영어 수학도 아까 뭐 한 시간에 한 25,000원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뭐 매일 수업을 듣는 게 아니고요. 보통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영어 과외 수업을 받죠. 수학을 한두 번 정도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1시간 반 정도.
여기는 캐나다가 아니라 아이스하키 하는 곳은 없고요. 타오랑가는 영하 기온이 없어요. 영상 겨울에 제일 추워도 영상 3도 5도고요. 그래서 하키는 많이 합니다. 대신에. 이제 하키 아시죠? 하키 여름 하키. 네. 요거는 아주 인기 스포츠인데 아이스하키는 여기서 찾기 어렵습니다. 없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아이스하키 하는 오클랜드에도 없죠. 네. 아이스 링크는 조그만 게 오클랜드에 하나 있는데 아이스하키 하는 친구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거의 다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뭐 말씀을 좀 마이크 켜고 말씀하실 분 혹시 계신가요? 아무도 말씀이 없으시네. 그러면 개별적으로 저희한테 이제 연락을 주시면 따로 이제 학교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마도 구체적으로 어머님들이 알고 싶어 하실 부분일 것 같아요. 아마 인터넷 보시면은 네. 제 카톡 아이디로 친구 추가를 하셔야 되는데 뭐 NJTG라고 제 카톡 아이디가 있어요. 개인 카톡 아이디. 그쪽으로 오시면 제가 문자 카톡이나 뭐 보이스톡이나 언제든지 가능하니까 오늘 다 못한 것들은 일단 오늘 뭐 많이 커버를 못했는데 뭐 개인적으로 오늘 연락 주시면 제가 계속 차근차근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1시간 반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연락 다음에 주세요. 또 뵐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질문 없죠? 네. 가도 되죠? 아무도 반응이 없으셔요. 저희가 네. 6월에 또 박람회 할 겁니다. 온라인 박람회. 6월 달에도 하고 뭐 네. 그다음에 뭐 한국에 가서 다시 우리 9월 9월 달에 만나도 24일에도 되니까요. 뵙고요. 9월 24, 25일 네. 날도 그때는 뵙고요. 선생님들하고 다 같이 가서 뵐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은 주말 되세요. 네, 개인적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네. 네. 어디로 가야 끊는 거지? 잠깐만. 맨날 그래. 사장님, 네. 오늘은 출근하셔서 학교 상담하시기가 좀 어려우시죠? 다음에 할까요? 태원이 태원이 엄마예요? 어머니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제가 일단 끄고 제가 카톡으로 네. 드릴게요. 네, 잠깐.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네. 전화해 주신